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머그잔 이렇게 팔고 계시는 거 아실 겁니다. Daddy is back. 아빠가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트럼프 잔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보수우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다. 예. 머그하고 텀블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댓글에 제가 핀 걸어 놓도록 하겠고요. 자, 진실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 선고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4월 4일 오전 11시고 LA 시각으로는 4월 3일 오후 7시. 서부 시각으로는 4월 3일 오후 7시. 동부 시각 4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발표가 됩니다. 글쎄 뭐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그리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진영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긴장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경제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4월 4일에 그러니까 마침 4월 4일에 4대4 선고가 날 거다. 뭐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요 네 명은 이 좌파 네 명은 인용을 하겠지만 나머지 네 명은 이제 제대로 기각 내지 각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국힘은 이렇게 들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방송 일단 내일 여기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께서는 몇 대 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여기 김진은 헌재가 이미 8대0 파면 결론 냈다. 어떤 정보를 입수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망을 내놓는지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 댓글 보면은 네가 뭔데 8대0이라고 확정짓냐 농객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또 비판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고 당일에 헌재 반경 100m 진공 상태 만든다 이렇게 그 근처 학교는 일제히 휴교한다고 그럽니다. 예,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 같아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번복한 게 이제 논란이 됐고 논란이 아니라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맞다. 회유됐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부승찬 등으로부터 그리고 김병주까지. 그리고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도 역시 논란에 휩싸였죠. 그 홍 전 차장은 그러니까 홍장원은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메모 작성 장소, 시점,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핵심 증인들 증언이 모두 흔들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이제 산산조각 나야 돼요, 사실. 이번 탄핵 이슈가. 그래서 헌재는 앞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포고령 위헌, 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이렇게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된 쟁점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그렇게 조선일보가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핵심 사유 내란죄 철회하면은 각하해야 이게 맞죠. 근데 국회에서는 뭐 형법 아닌 헌법 위반만 판단해야 뭐 그렇게 얘기했고 곽종근 이제 증언에 대해서는 증언 번복에 민주당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은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쪽 국회 장악하고 있으니까 증언 증거 신빙성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아닌데도 계엄 선포. 근데 국가 비상사태 맞았죠. 간첩법 개정 못한 거 그것만 해도 비상 선포할 만했고 또 대통령 특활비 제로 등 뭐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삭감한 것도 비상 선포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는 또 대통령 권한이고요. 군경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 측 입장이고 윤통 입장은 질서 유지 병력 투입,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선관위 장악한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죠.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려고 했던 거다. 근데 근검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근검 의혹으로 선관위 독립성, 공정성 침해,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듯한 옹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관위 문제 많은 것 그리고 그 탄핵 정국 동안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통을 당연히 각하 내지 기각해야 돼요. 탄핵 이슈에 있어서 각하 내지 기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정황만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 이렇게 나머지 탄핵 사유만으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어렵다.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 반면에 헌재가 윤 대통령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를 인정하고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해 파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주장대로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만 따져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지금 미주 한인 사회도 완전히 두 조각 났죠. 그래서 탄핵 반대 시위는 거세게 있었어도 뭐 오렌지 카운티, LA 등등 지역에서 근데 탄핵 찬성 집회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서는 말이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말 안 듣는 애들 혼내고 있는데 지금 프린스턴이 또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아이비리그로는 네 번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명문 대학들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연방 정부 지원금을 계속 옥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DEI, 트랜스젠더 어젠다를 자꾸 푸시하는 학교들 이렇게 연방 정부 지원금 끊는 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기후 변화 노래 부르고 말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기관들로부터 수십 종 연구 지원금 종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은 서한에서 에너지부와 국방부,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나사 이렇게 연방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종료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번 조치 근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특히 반유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교들이. 야, 우리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동맹국인데 이스라엘하고 동맹국인데 자꾸 이스라엘의 적인 하마스 편을 들어? 하마스는 미국의 적이야.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렇게 비판 많이 하죠. 관세를 너무 많이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너무 관세를 얻어맞고 있으니까 맞관세를 그 맞관세로 받아치는 건다. 100%, 200%, 1000% 잘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미국만 이렇게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받아쳐서 관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를 트럼프가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산층이 다 개박살이 난 거였고 이거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목표는 이제 중산층 살리기예요. 한마디로. 부자들한테는 이제 세금 더 때린다고 그러죠. 이런 게 애국행위가 아니면 어떤 게 애국행위입니까? 미국에 있어서. 프린스턴도 대표적인 그런 학교래요. 엔타이세메틱 반유대주의가 좀 팽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근데 이제 아이스그루버 총장은 우리는 반유대주의를 포함해 모든 형태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해 트럼프 정부와 협력할 거다.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별로 없죠 요새 대학가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교육부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컬럼비아대 상대로 4억 달러 규모 연방계약 및 보조금을 즉각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컬럼비아대가 또 고개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이제 무릎 꿇은 거예요. 트럼프는 자기 모교인 펜실베니아대에도 트랜스젠더 스포츠 정책을 문제 삼아서 1억 7,5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자꾸 여자 수영장에 뛰어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야, 남자들이면 남자 수영장에 뛰어들어야지 왜 여자 선수들하고 경쟁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기록상으로도 지금 성전하는 애들이 다 신기록 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한국의 조중동, KBS, MBC, SBS, JTBC, 뭐 TV조선 다 만만세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미국 민주당 만만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방위비 얘기한다고 그래도 관세 얘기한다고 그래도 이것처럼 중요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 쪽에. 이 가짜 뉴스들이. 언론인 맞습니까? 미국 애들이 자기네 어린이들 거세를 하든 가슴 절제 수술을 하든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든 상관 안 해. 한국만 잘 살면 돼. 이런 자세는 굉장히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동맹국한테 매몰차게 한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결정적일 때는 우리 편을 들어줘요. 그때 한국하고 그 북한하고 이슈 핵무 자꾸 ICBM 날릴 때도 트럼프는 확실하게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시쳇말로 그러니까 시쳇말 안 쓰고 겁을 잔뜩 먹어서 결국에 정상회담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인물인데요. 빌 마her. 빌 마her가 물론 제가 이제 정치에 깊숙이 관심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빌 마her이기도 한데요. 빌 마her 리얼 타임이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죠. HBO에서. 근데 빌 마her가 오늘 어제였죠. 어제 트럼프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키드 락 잘 아시죠? 래퍼 겸 락커죠. 예, 키드 락하고 또 데이나 화이트, UFC 이끄는 데이나 화이트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하고. 그전에 트럼프가 명예훼손으로도 빌 마her 상대로 소송을 건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드 락이 그 클럽 랜덤이라는 빌 마her가 진행하는 유튜브 쇼 있거든요. 클럽 랜덤에서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하면서 그 둘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내가 한번 중재해 보겠다. 한번 만나자. 빌 마her가 백악관에 어제 초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고 굉장히 좋았대요. 그리고 백악관 방문이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빌 마her는. 이 만남에 처음에는 트럼프가 짜증을 냈는데 근데 이제 그 화합 차원에서 빌 마her를 만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미팅이 굉장히 좋았대요. 굉장히 뜻깊었고 빌 마her한테 코미디언이잖아요. 여기저기 백악관 내 방도 이렇게 구경시켜 주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빌 마her가 이번 주 자기 금요일에 나오죠. HBO 리얼타임에서 설명하겠죠. 어떤 시간 보냈는지. 근데 키드 락에 따르면 굉장히 재밌었대요. 예. 그리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Could not have been better 이렇게 써 있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2일은 미국에 있어서 해방의 날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이제 관세 보복을 하겠다는 거. 이건 보복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동안에 수백 퍼센트 관세 때려 맞다가 보복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200% 관세 때렸는데 미국도 관세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20%밖에 적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온 거예요,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그걸 헷갈려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이 그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 때리고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적용 안 하는 것처럼 그게 가짜 뉴스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맨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마치 트럼프가 질 거라느니 또 내후년에 중간 선거에서 패배할 거라느니 제가 볼 때는 내후년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공화당이.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당이 됐으니까. 자, 연방 하원 6지구 여기도 민주당이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했지만 1,000만 분이나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하지만 랜디 파인 플로리다 연방 하원 6지구 보궐선거에서 랜디 파인이 조시 와이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이렇게 앞서고 있어요. 73% 개표된 현재 53대 7대 45.6.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폭탄이 효과를 벌써 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세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예. 대폭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 관세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유류값 낮추기. 예, 기름. drill baby drill. 시추 작업 계속하겠다. 기름값을 낮추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밈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 누구겠습니까? What would you throw to save Soros? 소로스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던지겠느냐?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예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제가 준비할 게 많아 가지고 다른 그 에피소드들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